소련 남부 로스토프주에 샤흐트라는 탄광 도시가 있습니다. 1978년 12월 22일, 이 도시에서 9살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소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고 곧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수사는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범이 붙잡히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사건 때문에 총살당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은 한 연쇄살인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놓친 시스템이 대신 죽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78년 당시 안드레이 치카틸로는 42살의 기숙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고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렵 샤흐트의 낡은 집 한 채를 몰래 사두었고 첫 사건은 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지목한 사람은 알렉산드르 크라브첸코라는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전과와 근접성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 목격자가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지만 개별 조사를 받은 뒤 그 진술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백했고 재판에서 강요당한 것이라며 뒤집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 크라브첸코는 1983년 7월 총사령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저지르지 않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크라브첸코가 아직 살아있던 1982년, 로스토프주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혼자 이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발견 장소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농지 사이에는 바람과 흙을 막으려고 심어놓은 좁고 긴 방풍림 지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그 나무띠 아니었습니다. 그 숲뒤는 대개 철길이나 시골 간이역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범인은 열차와 버스로 이동하며 역 근처에서 사람을 만나 숲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치카틸로는 학교를 떠나 공장 자재 구매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이 잦은 자리였고 그는 업무 명목으로 로스토프주 전역의 역과 터미널을 합법적으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1983년 수사본부가 꾸려집니다. 사건들을 하나로 묶은 이 수사에는 숲길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미하일 페티소프 소령이 지휘를, 법의학 분석관 빅토르 브라코프가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수사본부에는 쓸 수 없는 수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개 경고였습니다. 당시 소련의 언론 환경에서 연쇄살인은 보도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이 사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위험을 알았지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통학 열차를 탔고 어른들은 낯선 사람의 호의를 평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984년 9월 13일, 치카틸로는 실제로 체포됩니다. 로스토프의 한 시장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던 그를 형사들이 붙잡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유력한 후보로 봤습니다. 출장 기록은 사건 발생 지역과 겹쳤고 행동도 프로파일과 맞았습니다. 남은 건 물증이었는데 당시 수사팀에는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확보한 체액의 혈액형이었습니다. 결과는 아빠르형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치카틸로의 혈액을 채취해 대조했습니다. 치카틸로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법의학의 상식으로는 두 값이 반드시 일치해야 했고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줄의 상식이 그를 용의선상에서 지웠습니다. 치카틸로는 별건인 절도 혐의로 석 달을 복역한 뒤 그해 12월 12일 풀려납니다.
시스템이 그를 손에 쥐었다가 스스로 놓아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6년을 더 활동합니다. 그 사이 수사는 규모를 키웠습니다. 수만 명이 조사를 받았고 사건과 무관한 범죄 1000여 건이 덤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물은 거칠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동성애는 그 자체로 범죄였고 그 사실이 조사에서 강한 압박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4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크라부첸코까지 더하면 진범을 잡기 전에 이 수사가 먼저 데려간 사람이 5입니다. 수사가 막히자 부라코프는 당시 관행에서는 이례적인 선택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로스토프의 의사 알렉산드르 부아노프스키는 1985년 사건 자료만 보고 범인의 상을 작성했습니다. 40대에서 50대 남성, 가정이 있고 사회적으로 무난하며 이동이 잦은 직업.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을 평범한 사람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1990년 가을, 수사팀은 숲뒤와 맞닿은 작은 간이역들에 사복경찰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 11월 6일, 돌레스호즈라는 작은 역에 서 있던 사복경찰 이고르 리바코프는 숲에서 걸어 나오는 중년 남성을 봅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팔꿈치에 흙과 풀이 묻어 있었고 뺨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리바코프는 그를 불러세워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고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보냈습니다. 붙잡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숲에서 마지막 피해자가 발견됐고 수사팀은 그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1990년 11월 20일, 사복경찰 4명이 노보체르카스크의 한 카페에서 나오는 치카틸로를 붙잡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뒤 수사팀은 1984년의 모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혈액은 A형, 체액은 아빠르형이 맞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두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당시 수사팀이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몰라서 6년이 지나갔습니다. 1992년 4월 14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법정 한쪽에 설치된 철제 우리 안에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유가족들이 있었고 재판은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판결은 52건이 살인에 대한 유죄였습니다. 범행 기간은 1978년 12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12년입니다. 안드레이 치카틸로에 대한 사형은 1994년 2월 14일 집행됐습니다. 사건은 그것으로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수사기관에 몇 가지를 남겼습니다. 체액과 혈액의 형이 다를 수 있다는 지식이 표준 절차에 들어갔고 부아노프스키의 프로파일링은 정식 기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렉산드르 크라부첸코의 유죄 판결은 1991년 러시아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그가 총살당하고 8년 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12년이라는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은 1984년에 이미 그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고 자기가 만든 규칙 하나를 믿고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스템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 5을 먼저 데려갔습니다. 10분 사건 파일,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